제가 최근에 싱글파이어라는 채널에 출연을 해서 50대 중반 여성분의 은퇴자금 상담을 하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저보다 언니시죠.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나서 이제 아래에 달린 댓글들이 있는데 전 댓글을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이 댓글들을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50대 중반 은퇴자금 어느 정도나 필요할지, 그리고 이 은퇴자금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지만 이 주제는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이 맞고 여러분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이 옳고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건져갈 만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50대 중반이라고 가정을 하고 은퇴가 5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통장에 얼마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하실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50대 중반이 되어보지 않았고 사실상 이미 회사를 퇴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계신 다른 50대 중반 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이 50대 중반 분은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분이에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는 그런 분이신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은퇴 전까지 딱 1억 만들고 퇴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1억 있으신 분도 같은 마음이신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50대 중반에 또 1억 있으신 분께 같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는 3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3억 가지고 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3억 이상 있으신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충분하다고 느끼실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3억이 이미 퇴직금으로 있으시고 추가적으로 또 모아놓은 돈이 좀 있으셔서 주식을 한 2억 정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좀 꽤 자산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 과연 통장에 얼마 정도 돈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은퇴하실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냥 뭐 고민 없이 저한테 30억?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분께 질문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모두가 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수준을 충분하다라고 느끼지 않는구나, 다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퇴 자금은 모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은 대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부모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자녀가 하나고 자녀가 셋이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은퇴 자금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똑같이 나는 아직 부족하다, 아직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아직 불안한 상태다 라고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10억, 30억, 50억 있어도요, 뭐 내가 쓰고 남편이 쓰고 아이들이 쓰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사기당하고 뭐 이러면 금방 다 날아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쟁여놓고 준비를 해놔봤자 내 돈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오는 이 구조가 있지 않는 한은 노후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고민해야겠죠. 내 돈이 내 연봉을 벌어오려면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되어야 될까? 1억이면 충분할까? 아니면 3억이면 충분할까? 그리고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돈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 대신 일을 해줄까? 계속해서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내 연봉을 꾸준히 높여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이겠죠. 우선 55세 정도의 나이고 은퇴가 5년 정도 남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현재 가진 자산이 대략 현금성 자산이 2억 정도 있고 은퇴 때까지 매년 2천만 원씩 모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1억을 더 모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3억 정도의 자산이면 충분히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3억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충분히 넉넉한 노후가 가능한지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한 투자 방법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당장 있는 현금성 자산은 2억이니까 저는 1억으로 월배당 커버드콜에 투자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도 월배당 커버드콜 투자를 하고 있고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억 정도 들어가 있는 월배당 커버드콜에서 오늘 분배금 나왔더라고요. 오늘 받은 분배금이 세금 떼고 세후가 대략 한 2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2억 대비 250, 60이니까 한 1. 몇 프로 정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그냥 한 월에 1% 정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세후로 한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얘가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1억에 월에 100만 원씩 받는 돈, 그 돈을 당장은 월급이 있으니까 쓰지 않고 계속해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년 꽉 채워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원금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으로 불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은퇴할 당시에는 1억 6천만 원에 대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160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분배금은 정해져 있는 약속된 이자가 아니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그냥 1%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는 시점에 16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또 이제 1억이 남아있잖아요. 이 1억으로 저는 성장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연평균 수익률을 15% 정도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은퇴할 당시 5년 뒤에 원금이 대략 2배 정도 불어나요. 1억 투자했으니까 2억 가까이 불어납니다. 여러분 72 법칙 아시죠? 72 나누기 수익률 15% 계산을 하면 4.8이 나오거든요. 원금이 2배가 되는데 필요한 소요 시간이 4년 8개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년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략 한 2억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6천만 원의 월배당 커버드콜과 2억 정도의 성장주 주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천만 원씩 또 모을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현금이 또 1억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도합 4억 6천 정도의 자산이 됩니다. 이 자산을 가지고 월 현금 흐름을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다 커버드콜에 좀 여러 개 나눠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냥 1% 계산했을 때 월에 한 46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일부는 커버드콜에 투자를 하고 일부는 여전히 성장주 투자를 좀 더 길게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제가 생각한 투자 시나리오는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그 2억을 일단 성장주에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한 종목에 몰빵은 안 되시겠죠.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연 15%로 계산했을 때 5년 뒤에는 대략 4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천만 원씩 또 모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 5년 뒤에 이 돈이 1억이 되니까 합쳐지면 5억 정도의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 5억을 가지고 또 월배당 커버드콜에 투자를 하셔서 월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도 있겠죠. 이걸 다 커버드콜 투자를 하시면 한 1% 계산했을 때 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커버드콜에 다 투자하긴 아깝다. 나는 월에 500만 원이 필요 없다 라고 하면 필요한 만큼만 커버드콜로 갈아타시고 나머지는 성장주를 좀 더 길게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배당주를 투자하셔도 늦지 않겠죠. 제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이렇게 성장주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달린 댓글을 보니까 50대 중반에 무슨 성장주에 투자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50대 중반이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요. 저도 이미 40대 중반이고 10년만 있으면 50대 중반이 되는데 인생은 50부터 다시 시작 아닌가요? 뭔가 100세 시대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을 은퇴를 할 거니까 투자도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주식 투자 그만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투자를 하더라도 더 안정적인 투자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은퇴하더라도 투자는 은퇴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투자를 평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는 누가 저한테 은퇴하라고 강요하지 않잖아요. 굳이 은퇴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어른들이 훨씬 더 젊게 사시거든요. 성장주라는 게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조금 앞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활에 활력도 되고 젊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또 그렇게 보이시고요.
그래서 나이에 딱 맞춰서 투자를 은퇴해야 된다. 그런 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50부터 성장주 투자를 시작해도 된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이 투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는 그만두더라도 투자는 은퇴하지 말기로 해요. 그리고 또 달렸던 댓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장주 투자를 10년 이상, 한 20년 쭉 불려나가면 복리 효과 때문에 자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드렸더니 80 나이에 70 나이에 몇십억 있어서 뭐하냐, 몇백억 있어서 뭐 할 거냐,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라는 얘기냐,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 제가 태어날 때는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도 이거 다 쓰고 가난하게 죽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죽을 때 저는 자산가로 죽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산이 불어나는 동안에 그럼 이거를 하나도 안 쓰고 구경만 할 거냐, 마치 그 자린고비처럼 굴비 매달아 놓고 침 흘리면서 보기만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성장주로 자산을 불려가면서도 내가 필요한 돈, 내 가족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돈 인출해서 쓸 수 있죠. 충분히 매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커버드콜에서 또 수익이 발생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 거기에서도 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문화생활 즐기실 수 있고 여행 다녀오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걸 다 하지 않고 그런 거 다 참아야 되고 억누르고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이 자산만 불리다가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배당주보다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이 시작을 다짜고짜 내가 은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금 흐름이 필요하니까 배당주에 몰빵을 하시는 경우는 현금 흐름도 작게 나오고 수익률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자산에 성장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시간을 줄 수 있다면,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 시간을 주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성장주 투자를 반드시 병행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내 자산이 한 번은 좀 크게 불어나면서 그 불어난 자산으로 배당주 투자도 하실 수 있다. 그래야 의미 있는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당도 이제 배당을 주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고, 배당을 주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월배당 커버드콜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50대 중반, 60대 중반, 70대가 됐다라고 하시면 월배당 커버드콜이 훨씬 더 실제로 발생되는 현금 흐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여기에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커버드콜은 위험하니까 안 할게요, 이런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커버드콜을 1년 이상 해봤지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크진 않았거든요. 커버드콜도 상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괜찮은 상품, 조금 안전성이 높은 커버드콜을 잘 고르신다면 위험은 좀 줄이고 월 분배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성장주에 투자해서 연에 15% 수익을 낼 수 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거는 성장주 투자를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이제 안 해보신 분들, 다른 종류 배당주나 가치주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성장주 투자를 짧게 하셨다가 시장이 폭락해서 손절하셨던 분들, 트라우마가 남으신 분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할 수 있지만, 약간은 좀 길게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연에 15% 이상의 수익률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요, 그게 되겠어? 그게 말이 돼? 그게 그렇게 쉽나? 이런 부정적인 자세로 투자를 하면 어려워요, 실제로. 그런데 안 되더라도 어떻게 되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 결국엔 되지 않겠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시면 되시더라고요. 저는 주식 투자한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고 재테크한 시간은 훨씬 더 길잖아요. 근데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결국에 부자가 되지, 부정적인 자세로 돈을 관리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잘 되는 건 거의 못 봤거든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랑 부정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바라보고 판단을 하시되 약간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돕지 않는데 하늘이 여러분을 돕겠어요? 운이 여러분 편에 서겠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생활을 해야 운도 따라오고 그 운을 또 내 것으로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은퇴 준비, 50대 중반,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얼마까지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되냐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직까지 3억이 없는데요. 저는 1억도 없는데요.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좌절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시면 지금 또 시장이 굉장히 강세장이고 AI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4년도에 저를 만나서 그때서야 돈을 모으고 투자를 시작한 분도 1년 한 6개월 만에 1억 가까이 모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50대 중반인데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라도 시작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늦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늦게라도 시작하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속도를 당기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건 중요한 건 3억이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는 내 돈이 나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종잣돈, 그건 사람마다 다 규모가 다를 테니까 그 규모에 맞춰서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필요한지 결정을 하시고 그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래서 돈을 모아보시고 그리고 투자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돈을 엄청 많이 쌓아놓고 은퇴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봤자 여기저기서 다 쓰고 다 날려먹고 이러면 소용이 없다. 그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이런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은퇴하고 나서 과연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취미생활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나랑 같이 놀아줄 친구를 사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게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빨리 나이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젊게 사시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건강한 은퇴 준비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제린스 라이프 카페로 오세요. 거기에 50대 분들 정말 많이 계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60대, 70대 분들도 가끔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식 투자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본인이 투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유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제린스 라이프 카페 오시는 길은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올 한 해는 더 행복하고 더 넉넉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